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유중희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누가 글을 쓰나입니다. 결론은 글은 작가가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쓰면 작가가 됩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자들의 즐거운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저는 은퇴 고령자이지만 유튜브 은퇴자의 즐거운 삶과 액티브 에이징 코디네이터이며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밴드, 카페 운영자입니다. 세상에 잡풀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효능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그냥 시시한 삶은 없다. 그저 아직 쓰지 못한 삶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안도연처럼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든 노력하면 유시민처럼 에세이를 쓸 수 있다고 유시민 작가는 말했습니다. 김수용 시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까막눈 어머니가 군대 간 형에게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갓 한글을 읽힌 시기인데 의사가 전달되어 형이 휴가 얻어 집에 왔습니다. 글로 의사가 전달되었으면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김수용은 어린 시절 말더듬이로 말 대신 글로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글을 많이 써보면서 유명한 시인으로 등극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읽을 거리가 생기고 읽다 보면 글 쓸 거리가 나타납니다. 문법, 구조, 좋은 문장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무조건 써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일기부터 쓰면 좋고 수필로 이어지면 됩니다. 일기와 수필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점도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차이점은 우선 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기는 나만 보는 글입니다. 나의 하루 이야기를 적으면 됩니다. 문맥이 필요 없습니다. 자료조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모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호한 내용이 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기 쓰느라고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기를 쓰면서 정신적인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기의 그 분량이 많아도 되고 많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에세이는 타인이 읽는 글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필요합니다.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사례나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소재는 반드시 메모를 해야 하고 모호한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이 에세이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 주장은 분명하게, 생각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분량은 A4 용지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굳혀서 철저하게 퇴고를, 이 다듬기를 잘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유시민은 그가 노무현보다 더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글솜씨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글재주가 있어서 좋겠다 하면 화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반항한다고 합니다. 내가 뭐 나이롱뽕으로 글쟁이가 된 게 아니거든. 나름 글쓰기 근육을 올리기 위해 남모르는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국어 점수 때문에 세상의 건 소위
1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학, 이런 건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국어 점수가 항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글과 관련해서도 저는 3치였습니다. 여기서 치자는 한자로 그 바보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씨체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70년대 중반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펜으로 종이에다가 기한지에다가 글을 써서 결제를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제 글씨가 하도 엉터리라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이 글씨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사가 그런 글씨를 보면서 결제를 하려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안 고쳐지더군요. 나중에 PC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저절로 해결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문법도 잘 몰라서 이 문장이 참 제가 쓴 글이 제가 읽어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은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책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 교과서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줄 알았지 교양서적이라든지 고전 이런 것을 읽어야 된다는 그 생각도 미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라는 국문법과 책 쓰기 훈련은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유튜브 강의로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65세 이후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1, 2년 만에 책을 기획 출판을 한 권 했고 독립 출판을 한 권 했고 2권은 지금 원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 2권도 금년 말까지는 책으로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무조건 썼습니다. 형식, 문법, 구조, 분량 다 무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문법은 유튜브 강의를 수강하면서 했는데 노량진의 유명한 강사의 수준 높은 강의가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글쓰기와 책쓰기는 역시 이것도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었고 관련 책자 한 10권 정도 사서 몇 번 읽어 보면서 습득을 했습니다. 이 다듬기, 태고는 일단 한번 써놓은 글은 최소 10번 이상 보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2권 발간했고 연말까지는 2권 더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글치, 이 글의 삼치, 이 유중이도 65세 넘은 시기에 시작해서 2, 3년 만에 이렇게 책을 2권이나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글쓰기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질문은 제가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